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프라인 허주 강좌 리뷰, 오늘은 상담을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상담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법, 이제 상담가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마음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한 강의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강의장이 꽉 찰 정도로 와주셨었는데, 상담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분야의 경험 좋았습니다.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도 오셨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 대화를 원활하게 해주고 싶은 분들도 오셨었어요. 이제 제가 상담이란 타이틀을 걸었지만 실은 다른 사람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상대에게 말을 할 때 그 상대 입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그 기법을 배운 거예요. 이제 질문을 통해서. 근데 단순히 이제 질문만을 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기술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왜냐면 보통 상담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한테 뭔가 솔루션을 줘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에게 무언가,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라고 의문점이 생겼을 때 설득이 들어가요. 근데 상담하고 설득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설득은 다른 사람 마음속의 방어벽, 그 방어벽을 깨부시는 작업인데, 이 사람을 상담을 해주거나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방어벽을 높이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절대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죠.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도록. 이제 그 훈련을 했던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긴 했었죠. 오프라인 4시간이 막상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짧거든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약간 그런 욕심이 생기는 수업이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몇 가지 볼게요. 상담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오늘처럼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 꼭 드릴게요. 저도 솔루션을 제공하라는 경향이 강한데, 경청만 잘 돼도 되는 상황과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의 구분에 대해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는 일단 배제를 하는 게 좋아요. 상대가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봐도 거기서 솔루션을 제공해도 보다는 지금 혹시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라고 상대가 혹시 생각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 사람 마음속에 어느 정도 솔루션이나 제약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솔루션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번 정도 혹은 3번 정도 질문을 해서도 솔루션을 나한테 원한다. 그때 줘도 안 늦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구분하기가 쉽죠. 상대의 고민을 더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조금이나마 배운 것 같다. PT의 예시 부분을 참고해서 기승전결에 맞게 연습하고 싶은데 예시 부분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연습하려니 어렵다. 좀 어려웠군요. 제가 좀 더 예시를 많이 준비해서 다음에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걱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이 가능할 듯이라고 써주셨어요. 기승전결 프레임을 생각하면 상당히 쉬워질 것 같다. 또 이분은 또 쉬워질 것 같다고 써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기승전결의 프레임으로 상대를 대하라라고 하면서 기에는 뭘 할지, 승에는 뭘 할지, 전에는 뭘 할지, 결에는 뭘 할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제 책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컨버전해서 어떻게 실습을 할 수 있을지 만들어냈었던 거고요. 제 책은 마음 훔치는 대화법이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참 민망해요. 고민이 없는데 고민을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라고. 이게 고민을 좀 말하고 상담해주는 그런 세션이 있었거든요. 답은 상대에게 있다. 상담가는 그 답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얻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레짐작 등. 사람들은 이제 지레짐작하면서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죠. 그러면서 막은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상대의 말을 듣고 멋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솔직하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실습에서 어떻게 연습할지 고민이다. 더 많이 듣자라는 것을 얻으셨대요. 상담이랑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도 중요하죠. 제 수업에서는 공감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감이 제일 중요한다고 느끼신 분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제가 강조한 것을 또 느끼신 분도 있겠죠. 승에서 전으로 넘어가는 게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솔루션을 주려고 한대요. 솔루션을 주면 거기서부터 상대의 깊이 있게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상담을 하는 게
남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나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좋아요. 상담 기법이나 편안한 상담 등에 대한 스킬을 배웠습니다. 그쵸. 스킬도 가르쳐 드렸었죠. 상대에게 공감을 통해 열린 마음을 만들고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점을 느꼈다. 책을 보고 내 유형을 확인했을 때 상담가형이 나왔는데 막상 실제로 해보니 상담을 해주기에는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 책에서 이제 사람 유형들을 구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담가 유형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상담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상대의 말을 듣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혹은 뭐 그 사람과 함께 목표를 찾아가는 그런 것에 익숙한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엔터테이너형도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를 말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컨설턴트형도 다른 사람 앞에서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훈련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은 있죠. 상담의 기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이론을 실제로 바로 적응하기는 좀 어려웠다.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주는 것과 공감을 하는 것 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솔루션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줘봤자 상대가 안 하면 그만이니까. 상담에는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들려주려는 마인드와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웠다고 하시네요. 상담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민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상담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배웠다. 미러링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미러링을 한 달 전 실습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2주에 걸쳐서 2가지 미러링을 배웠었어요. 다음에도 또 한번 미러링을 할 텐데 이게 같은 주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빨리 돌아오질 않아요. 워낙 수업이 다양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보통 빨라도 6개월이에요. 네, 좋습니다. 상담에 대한 기승전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됐고 나의 상담 스타일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고민인 경우에는 공감만 하면 되는지. 네, 그렇죠. 네. 일단 충분히 듣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어렵지 않은 주제를 좀 더 듣고 싶다라고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테크닉을 좀 배웠다. 너무 실전이 많았다고 하시는데 실전을 많이 원하는 분들이 있고 실전을 줄여주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전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온라인으로 내용을 보고 오셔서 직접 해보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플립 구조로 강의를 보통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사람을 떠볼 수 있겠다라고 질문을 잘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무언가 솔루션을 내고 하다 보니까 뭐 떠본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의 문제점을 조언받는 것이 도움됐고요. 공감해주는 능력, 불안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스스로는 좀 보완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대화가 긴장이 되는 것, 뭐 현재의 위치라던가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고 싶다. 그리고 유의어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유의어로 풀어나가는 건데 이제 방을 치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른 문장으로 쭉 만들어 보는 건데 이때 내가 생각하는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치운다라는 것에 유의어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뭐 치운다, 뭐 청소한다, 버린다, 정리한다, 뺀다 뭐 비슷한 유의어들을 쭉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열된 유의어를 완성시키는 방을과 비슷한 단어들을 쭉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방을 정리한다, 공간을 정리한다, 집을 치운다, 집을 뺀다, 집을 포기한다 뭐 등등 이렇게 쭉 있을 때 뭐 집을 포기한다, 집을 뺀다 이런 거는 뜻 자체가 너무 멀어져 버리니까 이런 단계까지는 제외를 하고요. 그럼 비슷한 단계에서 다른 프레임, 예를 들어서 공간을 정리한다가 되면 방을 치운다를 딱 보고 방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공간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계획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문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유의어들이 우연적으로 만들어낸 문장으로 내 사고의 프레임을 깨는 그런 방식의 훈련을 잠깐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상담 실습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실습을 더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실습을 보통 많이 원하세요. 근데 상대방 가슴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게 가슴에 와 닿았대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상대에게 깊이 들어가는 법. 이게 실은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질문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는 질문의 힘,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고로, 다른 시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힘.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이제 상대가 말했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모순을 깰 건지, 아니면 모순을 만들어줄 건지. 무슨 말이냐면, 모순을 깬다라는 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다른 시각으로 못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맨날 나 만나는데 늦어.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이 두 가지가 모순이잖아요, 실은. 지각하는 건 사랑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매칭시키는 상황이다 보니 그 모순을 깨는 것. 그래? 왜 늦는 게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다른 혹시 문제도 있었던 거야? 이러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모순을 만드는 거는 일부러 막연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실습에서 몇 가지를 해봤었는데, 그래서 상대가 스스로 그냥 모순을 만들어냈다가 이게 모순이구나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질문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작업들이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사고가 열리고, 이렇게 상대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실습을 했던 거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강좌에서는 다양한 수업들이 들어가요. 제가 이제 리뷰를 이렇게 쭉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리뷰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발전이 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일 중에는 이제 마음 모임 앞으로 또 계속 개설을 할 예정이니까요. 또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공지사항이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 오시거나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